같은 경우는 생육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우리 종구로 하시는 분들은 8월 말에 시작하시면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 재배를 하셔야 돼요. 장기간 동안. 그동안 이제 좀 습도나 온도 관리 이런 것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배 관리나 이런 약 치는 것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쪽파는 이제 생육기나 그리고 월동 전에 무조건 이 녹균병약, 고자리파리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 녹균병은 한번 오게 되면 이렇게 치료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월동 전에 한 2-3번 정도 꼭 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생할 때 한 5cm 정도 재생했을 때 반드시 이 녹균병약을 꼭 쳐주셔야 됩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잿빛곰팡이약 꼭 쳐주셔야겠죠. 네, 이 녹균병은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쉬워요. 아침에 잎을 맺혔을 때 나가서 이렇게 초록색 요 잎을 잘 보시면 하얗게 가루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니면 약간 연보라 색깔 가루가 앉아 있는데 요 상태면 녹균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약간 잎이 노랗게 됐을 때 그런 것도 대부분 들고 오시면 녹균병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아침에 병 관찰이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월동용 쪽파는 보통 이제 한 3-4월에 발생을 하고요. 가을철에 비 많이 오고 안개 많이 낄 때 녹균병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이제 심어놓고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하루도 안 낀 날이 없을 정도로 한 달가량은 안개가 꼈기 때문에 그 해에 이제 예천에 녹균병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동하고 발생하는 이 녹균병이랑 그리고 월동 전에 발생하는 이 녹균병이랑 이 병용균이 달라요. 방제 잘 해주셔야 되고요. 예방약 위주로 발생하고 난 뒤에 치료하기 힘들어요. 예방약으로 꼭 쳐주셔야 되고요. 월동 전에 2-3번, 월동하고 2-3번 꼭 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녹병 이거 쪽파에서 저는 예천에서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늘이나 그리고 참깨잎 뒷면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주황색빛 이게 동글동글하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보여요. 요거는 이제 약재를 좀 구하기도 힘들고 농약방 가서 이거 달라고 해도 그냥 뭐 녹균병약이나 이런 거 주시지 녹병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녹병도 이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고 얘도 예방 위주로 꼭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녹균병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정기에 비가 많이 올 때 발생률이 많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면 안 되겠죠. 흑색 썩음 균핵병은 언뜻 봤을 때는 고자리파리 피해랑 비슷해요. 이 뿌리 쪽이 물러지고요. 위에가 완전히 망그러져요. 이게 흑색 썩은 균핵병은 보통 이 양파나 마늘 이렇게 팥속 작물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은 이 밭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예 다른 작물을 심어야겠죠. 이 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색빛으로 이렇게 균사 나타나고요. 약간 곰팡이 핀 것 같이 솜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얘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검정 색깔 이렇게 알같이 균핵이 막 박혀 있어요. 이런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종자 자체가 일반 농산물 같이 그냥 공판장에 팔면 끝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저희는 이제 종자는 이제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균을 이제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제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뭐 마늘 양파 면적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연작지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 균 자체가 월동을 해요. 농기계나 아니면 뭐 저희가 신는 신발을 통해서도 이렇게 옮겨지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토양 훈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해에만 효과가 있고 그 다음해부터는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현기성이라고 하죠. 산소가 없는 조건, 물에 잠겨 있을 때는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벼 해내고 뭐 벼랑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밭에서는 이 답전 윤환을 하시는 밭에서는 안 나타나요. 근데 마늘을 하셨거나 양파를 하셨거나 이 밭작물 많이 하시는 분들, 연장 많이 하시는 분들 밭에서 많이 나타나고 토양이 산성을 띠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석회로 좀 이 산도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종부 소독도 깨끗이 하셔야 되고요. 이건 절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하셔서 요거는 이제부터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잿빛 곰팡이병. 요거는 이제 시설에서 많이 나타나죠. 이제 밀식을 했을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요. 환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습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육안으로 잘 보입니다. 하얀 색깔 점이 막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박혀 있고 잎 밑에 잎부터 죽어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시설에 발생이 많고요. 요 발생 즉시 제거해 주시고 환기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밀식해서 심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질소지 비료 사용을 이제 줄여 주셔야 되고요. 요것 또한 예방약 위주로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잿빛 곰팡이가 나타난 이후에 또 2차적으로 다른 병들도 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잘 예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자리파리.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균핵병하고 이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 둘 다 이렇게 뿌리가 무르거든요. 네, 이렇게 마늘, 양파, 파 이런 백합과 채소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연 한 3, 4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밑거름 넣을 때 꼭 토양 살충제 쳐 주셔야 되고요. 또 이게 파종기에 뿌리는 이제 잎제로 뿌리는 이 살충제랑 그리고 이게 수확할 때 이 생육기에 뿌리는 요거를 이제 나누어서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위가 많이 죽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보통 고자리파리 아니면 응애 그 피해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뿌리 응애 피해가 올해는 많았어요. 작년에는 많았어요. 수확하기 전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응애 발생 조건이 좀 건조할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올해 심으실 때는 심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미숙태비를 사용한 포장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저희가 수확 한두 달 전에 문자를 한 번씩 넣어드려요. 응애약 이제 쳐달라. 수확 전에 이렇게 응애약을 쳐줌으로 이제 저장 중에 좀 응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꼭 쳐주셔야 됩니다. 토양 소독 꼭 해주시고 토양 살충제 꼭 쳐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수의 이 응애가 뿌리를 가해를 하는데 당연히 생육이 좋지 않겠죠.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검사한 날은 막 온몸이 간지러울 정도로 그러거든요. 꼭 방제 잘 해주셔야 돼요. 총체벌레 많이 들어보셨죠? 고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TSWV라고 칼라병이라고 하죠. 그 병을 매개하는 벌레예요. 이 파총체벌레랑 고추에 속하는 총체벌레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총체벌레는 보통 바이러스를 매개를 하고요. 그리고 월동을 합니다. 지표면 밑에서 월동을 하고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옆에 이런 잡초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해를 넘기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이 되게 똑똑한 게 약을 치면 다른 데 날아가 있다가 또 다시 약 치면 약 다친 다음에 또 그 자리에 와가지고 또 긁어먹고 흡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줄이 보일 거예요, 선이. 황백색으로 선이 보이고요.
얘네들은 계속 그냥 발생을 해요. 시때때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그런 벌레죠. 얘네들도 파종 전에 토양 살충제를 치거나 파종 전 하우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토양 소독 하시는 게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파굴파리. 이 파굴파리는 종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데요. 잎으로 내시는 분들은 상품성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이렇게 하얀 색깔 선이 보이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 유충이 파 속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얀 선을 이렇게 나타내게 합니다. 입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적기에 방제를 한다면 뭐 돈도 많이 낭비를 하지 않겠고 시간도 그렇고 건강에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칠 때 녹음병은 월동 전에 쳐야 된다. 이런 딱 적기에 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꼭 쳐주셔가지고 좀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병원균의 대부분이 이 표토, 땅 한 5cm 밑에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랙터나 경운기를 이용을 해서 깊이가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 해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 해에는 효과가 있는데 요것 또한 계속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나 뭐 태양열 소독도 하시는데 이게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그래도 본인 밭이 조금 이제 병충해 피해가 있다,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쉬는 타임에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1항만 덮으세요. 태양열 소독할 때 전체적으로 고랑까지 다 덮어주셔야 되고 1항만 덮었다가 다시 뭐 로타리 하면 또 똑같잖아요. 고랑에 있는 애들은 또 다시 번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양 전면을 멀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볏짚이나 이런 유기물 넣고 물 대신 이후에 덮으셔가지고 아예 사멸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제 잎끝이 이게 노라신 분들이 노란 농가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비료 피해인지 약해 피해인지 아니면 뭐 해충 피해인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뽑아보셔요. 뽑아봤을 때 뿌리가 많이 물러지고 하면 뭐 습해나 뭐 비료 피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약해 피해 같은 경우는 뿌리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잎끝이 노랗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한번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 장면 많이 보셨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전에 다 잘라내셔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게 쪽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자를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불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생겨도 추대가 돼도 양분 손실이 적어요. 일반 마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꽃대를 제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좀 무거운 것 같다, 뭐 좀 쓰러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꽃대만 제거하시지 잎을 막 이렇게 날리시지는 마세요. 근데 안 날려도 된다. 괜히 노동력만 들고 더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쪽파는 개화를 해도 꽃이 펴도 이 종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날려주셔도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늘은 이렇게 꽃대를 빨리 제거를 해야 밑이 굵잖아요. 하지만 이제 쪽파는 꽃대를 자르게 되면 얘네들이 한 번 더 분할을 해야 할 시기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종부를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조기에 자르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곰팡이병이나 이런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응애가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치 작업을 할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비가 안 오면 모르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예치 작업은 안 해주시는 게 좋다. 녹균병, 잎마님병 이런 각종 병들이 다 따라 붙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 도청 가는 길에, 읍에서 도청 가는 길에 찍은 건데, 완전 짝도 깨끗하게 다 자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쓰러지고 막, 밑에 이 영양분이 역류를 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역류를 하고, 뭐, 종구가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자르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줄기를 절단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잎을 잘 키우는 게 광합성을 해서 이제 뿌리로 양분도 주고 이러려고 잎을 잘 키우는 건데 이거를 뭐 잘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더 크려고 하는 애들을 그냥 뭐 날려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자르게 되면 또 싹이 나고 2차 생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부실한 이렇게 미성숙한 종구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올해부터는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네. 촉성 재배라고 이제 하우스 재배죠. 이렇게 하우스에 하시는 분들은 파종하고 난 뒤에 관수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뭐 비에 노출되지도 않고 관수를 하지 않는 한 염류가 계속 집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충분한 관수를 해주셔야 되고 비닐 제거하실 분들은 좀 일찍 비닐 제거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눈, 비 많이 맞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류 피해가 우려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퇴비 부숙하는 이 6종을 간주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월동 전에 녹음병 약 꼭 쳐주셔야 되고 잿빛 곰팡이 약 꼭 쳐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쪽파는 이 저온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에 하시는 분들도 12월까지는 이 측창을 열어가지고 지상부가 쓰러지게끔 측창을 계속 열어줘서 노지랑 비슷한 환경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수를 해주셔야 돼요.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얘네들이 계속 생장을 하고 저희가 월동 전에 어느 정도의 이 생육을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12월이 지나고 이제 1월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지상부가 내려앉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잘 정비를 해서 이제 측창을 내립니다. 측창을 내려서 관수도 충분히 해주시고 얘네들이 이제 조금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지나가면 온도가 살살살살 올라가요. 그때부터 이제 측창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측창을 바로 막 확 여시면 안 돼요. 조금씩 날씨 봐가면서 여셔야 되고요. 이제 낮에는 또 여셨다면 밤에는 또 닫아주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재생을 하게 된다. 5cm 정도 자랐다 싶으면 이때 이제 월동하고 난 뒤에 치는 그 고자리팔이나 녹음병 약재 방제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꽃대가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또 한 번 더 주저앉힙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구를 이제 굴을 이제 비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 번 또 주저앉혀 주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비대를 시켜 주시는데 보통 이제 꽃대가 생기고부터 구 비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4월에 수확 전에는 한 달 전에는 응애 약재 꼭 살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 한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는 물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 요 농가 같은 경우는 잎쪽파를 하시려고 일단 심으셨어요. 근데 그 해 잎쪽파 가격이 안 좋아서 그대로 두셨다가 종구를 하셨대요. 밀식을 하니까 당연히 쓰러지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을 갑자기 여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다 쓰러졌어요. 문은 천천히 열어주셔서 바깥 온도랑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준 다음에 살살 여셔야 되고요. 잎쪽파 하실 분들은 잎쪽파만 하시고 이렇게 한 가지 노선만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러지면 당연히 안 좋겠죠. 햇빛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종구를 생산할 때 수확할 때 조금 수확하기도 힘들고 종구도 잘 여물지 않아요.
보통 저희 수확할 때 전통적인 방법은 이 방법을 택하죠. 이게 이렇게 직접 손으로 뽑는 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이게 뭐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얘네들을 저희가 또 건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뽑는 게 오히려 나아요. 나중에 뭐 엮어서 또 어디 다실 때 뭐 기계로 캐시게 되면 이거 묶는 것도 힘들고 다시 작업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가지런히 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확할 시기 보면 이게 뽑아도 되냐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딱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얘네들이 나 뽑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맨질맨질한 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뭐 수확하실 때 이게 조금 애매하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보는데 딱 보면 알아요. 얘네들이 뽑아달라. 이렇게 맨질맨질한 부분이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일렬로 뽑아서 이렇게 널어주신 다음에 한 일주일간 건조를 해줍니다. 근데 요새 이거 아예 뭐 싹둑 이 과정은 없어졌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루에 담아서 파시니까 이 장면을 뭐 1, 2년 사이에 제가 많이 볼 수 없게 됐어요. 정말 예쁘잖아요. 이렇게 건조를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건조를 하면. 그리고 노지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해놓고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대신 위에가 안 잘린 거 한해서 꽃대 그대로 달려있는 거 한해서 그 이제 비 온 후에 수확은 당연히 저장력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잎이 완전히 바싹 마른 뒤에 수확하시지 마시고 마늘 양파도 그렇잖아요. 한 3분의 2만 죽었을 때 저희가 수확하는 것처럼 다 고사한 뒤에 수확을 하게 되면 뭐 이 주변에 있던 병해충들도 위에 잎을 갉아먹다가 막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만 고사를 했을 때 수확을 해야지 요 상태에서도 위에 있는 영양분이 종구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요 일주일 건조하는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는 분들 지금 계시죠?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초기로 이거 베어내고 이런 거 이제 올해부터는 하시지 마세요. 특히 비 오기 직전에 노지 하시는 분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